안녕하세요. 2024년 2월 1일 오늘도 변함없이 노가다 노반장 출근 중인데요. 2004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31일이 지난 2월 1일이 되었네요. 어느 순간부터 한 해 한 해 또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참 날이 빨리 갑니다. 저만 그러지는 않지 싶은데 아무튼 세월이 빨리 가는 듯 싶습니다. 24년 벌써 한 달이 지났고요. 이제 11개월 후면 또 해가 바뀌겠죠. 아무튼 12월 말까지 열심히 해봐서 또 여건이 된다 그러면 베트남 우리 처같이 방문도 하고요. 더 많은 곳으로 베트남 여행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처지지 않고 열심히 제가 현재 돈 벌 수 있는 거는 노가다 뿐이라고 보거든요. 다른 것도 있긴 있지만 계획 중인 것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거는 준비 중이고 실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루하루 일당 벌어서 제가 계획한 대로 그런 휴가 겸 여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루하루 꾸준히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찍을 수 있는 영상이 있다고 하면 또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출근했던 현장 같은 회사에 일용적으로 일당일 나왔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아무튼 일당일은 그날 작업을 시작해봐야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일단 사무실에서 커피 한잔 먹으면서 오늘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또 영상 담아 보겠습니다. 오늘도 아침 저에 의해 작업이 진행될 거로 예상됩니다. 어제 피웠던 펠렛나루는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 마감이 다 끝나는 관계로 끓임이 올라 가지고 당장은 추워도 실내에는 요 펠렛 난로는 불을 못 지피게 생겼네. 아침에 그냥 몸 얼면 이것이 좋았는데 또 언제 이런 난로 경험하게 될는지 좋았었는데 아쉽습니다. 현재 시간 2월 1일 아침 7시 좀 넘은 시간인데요. 오늘 작업은 일단 오전까지는 청소 작업이 진행될 거로 지시받았는데요. 아무튼 상층부터 하층까지 쓰레기들 이렇게 여기 있는 앞널에다가 버릴 수 있게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마무리 중이라 이제 아주 쓰레기가 많은 상황은 아니고요. 마지막 인테리어 작업하면서 작업팀이 버린 경우도 있고요. 정리해서 또 이렇게 이제 비대 설치하잖아요. 그럼 이런 박스들 나오겠죠. 2층은 아주 쓰레기가 많은 경우는 아닌데 이렇게 이제 자재 쓰다 남은 거라든지 이렇게 이제 시멘트라든지 다 자재죠. 뭐 건축 자재들 남은 것들 이런 것도 이제 쓰레기는 아닌데요. 남은 자재들 또 바닥으로 양중해서
반납을 하든지 재활용을 하든지 하겠죠. 오늘은 작업자 저 포함해서 3분이서 하는데요. 엘리베이터 때문에 역시나 이것도 쓰레기를 내리는 것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소요되는 만큼 일은 그렇게 고되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일당벌로 나왔으면 어느 정도 일량을 해야 되는데요. 엘리베이터나 호이스트 때문에 제대로 일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량을.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내부 마감이 완료돼서 아수라 기계 설치 작업중인데요. 노가다 중에는 이게 기계가 좀 위험하기도 하고요. 여러가지 시설 구조물에 이렇게 외부 마감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조금 위험한 작업 현장이 꽤 많다고 봐야 됩니다. 기계 작업이. 그래서 일당도 좀 세고요. 청소 작업이라 그다지 신경 쓸 수 없어서 다른 작업자분 영상도 담아봅니다. 청소 작업 중에 이것도 강판 마감재가 들어와 가지고 중간에 하차 작업하고요. 담배 한 대 피면서 건축 폐기물 폐자재라든지 쓰레기 어마어마합니다. 뭐 하루에 이 앞놀이 몇 류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거 쓰레기차 큰 앞놀 뭐 한 차 이상씩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요. 주변에 또 갖다가 다 많이 모아놨거든요. 뭐 아무튼 공사 시작해서 끝날까지 쓰레기 엄청납니다. 예, 오늘은 작업이 청소 작업인지라 실제로 계속 몸을 움직이는 상황이라 별다른 영상을 찍은 내용이 없어서 제 나름대로 노반장 노가다 3년차 제 관점에서의 노가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려 하는데요. 제가 24년이니까 22년 10월 8일인가 안전교육 받고요. 8월 7일날 안전교육 받고요. 유튜브 시작하듯이 안전교육 받고 또 내일 나가야지, 이제 인력 사무소죠. 내일 나가야지 모레 나가야지 하다가 보면은 또 많이 미뤄질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노가다판에 진입을 못하지 싶어서, 뭐 노가다판이라 그러면은 뭐 일당 벌고 돈 버는 일이죠.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벌을 전업으로 한다고는 했지만 실적으로 가정경제를 유지할 만큼 벌이를 못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적자 경영을 했죠. 그것을 전업 한 3년, 4년, 실제로는 취미 부업으로 원주 내려가서 취미 부업으로 벌을 접하면서 참 재밌게 벌을 길렀었는데요. 벌이 이제 자연적으로 늘다 보니까 보통 100통에서 200통이면 전업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소득을 내는 방법은 벌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어느 날 제가 봉장에 가면 벌 얘기도 좀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따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노가다 얘기를 잠깐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돈벌이를 위해서 노가다를 별다른 기술이 없고, 전에 있던 기술은 실질적으로 투자도 다시 재투자해야 되고요.
작년엔가 다시 또 복귀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도 왔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상황이 아닌지라, 또 지역도 서울이고 여러가지 안 맞는 점이 많아서요, 그냥 스치고 지나갔는데요. 아무튼 그 당시에는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정경제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그렇게 진입해서 지금 이제 3년차 노가다 일을 하고 있는데요. 노가다가 뭐 조금 어감상 좋지 않게 들리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보통 인력사무소라고 하죠.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당일 하루하루 일한 거를 일당 받는 것을 뭐 보통 노가다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한 해, 두 해, 이제 금년에 세 해째 보내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초창기에는 저도 뭐 노가다라고 보면 보통 이제 건설 노동자를 노가다라고 하거든요. 건설 일에 대해서 저도 뭐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기본적으로 공구정도, 제가 사용해본 공구정도 다루는 정도였죠. 초창기에는 뭐 오야지분들, 또 이제 작업 관리자분들을 저 노가다 용어로는 오야지라고들 하죠. 작업 관리자분들한테 구사리도 먹기도 많이 먹고요. 또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니까 체력적으로도 감당 못하는 일도 있었고요. 또 기술적으로도, 기술이라고 보면 노가다는 경험이죠. 기술이라기보다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시즌말로 버벅대는 경우도 많았었고요. 그래도 이제 저도 오랜 세월 제 일을 하다가 보니까요, 뭐 제 나름대로는 항상 성실껏 일을 하는 마음 자세로 늘 노가다를 임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 하듯 노가다 일용직을 하다 보니까 몸에 무리도 와서, 뭐 노가다 시작하면서부터 몸에 좀 무리가 와서 재작년에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고비도 왔었죠. 근데 노가다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성년은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18세 이상 주민증이 나온 이후로는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성인이 만 20세라고 보면요, 20세부터 연세 드신 분도, 뭐 예를 들어서 80세 되신 분도 본인이 체력적으로만 된다고 보면은, 이렇게 이제 공사가 큰, 뭐 공사는 62세인가 3세까지 나이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공사는 나이에 관계없이 일만 하실 수 있다고 보면, 또 그리고 그만한 체력이 된다고 보시면은 뭐 매일 일을 할 수 있다고는 얘기는 못 드려도요, 어쨌든 본인이 일할 수 있는 체력하고 마음만 있다면 어느 인력사무소나 찾으셔서 안전교육 받으시고 인력사무소에서 배정해 주는 곳에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원주 지역은 금년에 임금이 오르게 되는지 어쩌는지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최하 15만원에서 일당이 시작되고요. 일의 강도나 여러가지 이제 뭐 조금 이제 뭐 기술이 필요하던가, 아니면 위험한 일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이제 그 노가다 용어로 뭐 곰빵이 될 수도 있고, 곰빵은 이제 뭐 곰빵이라고 하기도 하고 양중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잡고 일이 청소가 많고요. 또 여러가지 작업, 크게 보면은 이제 작업자들 보조, 뭐 일본말로는 데모더라고 하죠. 데모더가 가장 많고요. 또 자재 정리, 또 뭐
또 뭐 장비, 신호수, 요즘은 이제 신호수도 많죠. 중장비에는 꼭 신호수가 한 명씩 신호를 보게 되죠. 뭐 기타 등등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도 꽤 많을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15만원에서 보통 잡부가 20만원까지 일당을 받게 되고요. 일당은 뭐 말 그대로 일당이기 때문에요, 당일 지급되게 되겠고요. 뭐 통장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요, 인력사무소에 따라서 사무소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죠. 그것은 뭐 일을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집 주변에 가까운 곳 인력사무소에 문의해 보시면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제가 3년 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일은 고된 날도 있고 조금 수월한 날도 있는데요, 일 자체가 기본적인, 뭐 저는 50대지만요 체력이 있는 성인이라고 보면, 또 실제로 현장에 나이 드신 분들도 현재 건설 현장에 꽤 많으시고요, 체력적으로 부담돼서 못하는 일이라고 보면은 본인 정신력이 좀 부족하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뭐 오늘도 현장에 와서 신호수 보라 그러는데 2명이 추노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신호수 같은 경우에는 육체적으로 힘든 건 없지만은 하루 종일 서 있는 경우가 생기죠. 물론 이제 의자를 배치해 놓은 경우도 있는데요, 상시로 차가 짐 출입하게 되면은 서 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단순히 신호만 보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지루합니다. 8시간을 신호만 보게 되면. 그래서 유독 또 신호수를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죠. 저 같은 경우에도 신호수는 별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몸을 움직거려야 시간이 잘 간다고 봐야죠. 그러면서 이제 저도 3년 이렇게 노가다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제 사람 경험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쉽게 얘기해서 현장 관리자분들, 오야지분들 이렇게 경험을 하다가 보니까 암상하는 일도 많고요. 또 물론 제가 일당을 받게 되는 작업 지시자니까요, 고마운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어쨌든 하루하루 부딪히는 일용직 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인간적인 것보다 일로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루 일당이 15만원이면 당신이 현장에 왔으니 15만원 일당은 하고 가라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조금 소화해내기 조금 버거운 그런 현장들도 많이 경험해 봤고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이제 한 2~3년 하다가 보니까요, 그분들 입장은 또 당연히 또 그분들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일용직은 일용직 입장이 있고요, 서로 입장 차이일 뿐이지 누가 더하다 덜하다 하기는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주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건설 현장 인력분들이 인생 막장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노후에 퇴직하셔 가지고 그냥 막연히 논다기보다는 연금 받으시면서 소일 삼아 운동 삼아 일하시는 분들 꽤 되시고요, 그것조차도 케바케겠죠. 내 상황에 따라서 저같이 경제가 어려워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노가다 일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대다수가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생업이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어쨌든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 당일 일당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돈으로 살림을 하든
뭐 호프를 한 잔 하든 또 이제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제가 용역을 하면서 또 느끼는 점은 아무튼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면서 제 인생 공부가 많이 됐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시점이 있더라고요. 우리 애들한테는 아빠가 이제 반무당 됐다는 소리도 농담 삼아 하고, 실제로 그 농담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분이 성향이 어쩔지 뭐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하루 종일 해도 그분이 별다른 말씀 안 하면 제가 그분 성향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은, 실제로 대화를 나눈다든지 작업 중에 작업 지시를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 제 느낌이 이분은 어떤 성향의 분인지 무당이 전보듯 최근에 들어서 제가 이제 그런 경우들을 무당 마냥 젊게 마치듯이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하면서, 아,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사람 보는 눈도 생기는구나. 뭐 실제로 저도 노가다 일을 하면서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 그 고비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결국 지금은 제가 노가다를 즐기면서 한다고 하기에는 애매하지만요, 마지못해 하는 단계는 지나친 것 같고요. 아무튼 돈벌이 수단으로서 제가 추천한다 할 만한 직업은 아니라고 말씀드려야겠지만, 또 한국에 가장 많은 분들이죠. 가장 분들이 몇 퍼센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많은 분들이 건설 현장에서 가장으로서 열심히 일하시고 있고요. 일하신 만큼 또 돈도 버시고 하니까요. 노가다에 대해서 뭐 선입견으로 인생 막장이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요, 누구나 와서 내 몸만 부리면 부린 만큼 일당을 벌 수 있는 곳이니까요. 혹시라도 노가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 경험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댓글을 남겨두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고 오후에 작업이 계속 청소 작업으로 이어질지 다른 작업으로 또 지시가 있을지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다가 포크레인이 나무를 옮겨 심는 것 같은데요. 얼음 진짜, 네, 보시다시피 얼음이 꽝꽝 얼어 가지고, 야, 올겨울 춥지 않다 그러는데 땅 보니까 겨울은 겨울입니다. 저게 흙인데 당연히 흙이죠. 야, 이 포크레인이 못 잡아 뺄 정도니, 암만 춥지 않았다 그래도 올 거는 다 얼어 있네요. 이게 장비가 이게 10짜리인가요? 10짜리인데 바가지는 작은 거 매달았는데 큰 거로는 파내지도 못하니까요. 이야, 대단합니다. 땅이 어째 이렇게 꽝꽝 얼었을까? 아유, 볼만합니다. 볼만해. 작업하는 분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게 밑에가 주차장이거든요. 이게 흙을 대메우게 한 상태라
위아래로 냉기를 받아 가지고 보통 언 땅이어도 30점만 내려가면은 밑에는 부실부실 하거든요, 한겨울에도. 근데 이제 밑에서 냉기를 받고 위에서 냉기를 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공구리 위에다가 흙을 대매게 한 거라 물이 제대로 배수가 안 되는 관계니까 지난 겨울에 내린 비나 눈이 다 여기서 수분이 정체돼 있어서 완전 얼음입니다, 얼음. 야, 진짜 이게 저기 응? 이게 1톤짜리 바가지인데요, 1톤이 아니라 1도배인가? 아무튼 바가지 큰 거거든요. 근데 이 장비가 이걸 못 파내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합니다. 자연의 힘이 대단합니다. 안돼. 바닥 펴줘. 바닥 펴줘. 바닥 찍어, 바닥. 자, 오후에는 청소하는 중에 또 석고 양중이 또 지시가 내려가지고 80장 상층으로 양중 작업하는 중입니다. 80장이 숫자로 보면 뭐 많지 않은 양 같은데요, 실제로 엘리베이터 이용해 가지고 옮겨 보면은 옮기는 시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외부에 포장해 놨던 석고보드를 엘리베이터에 이용해 가지고 상층으로 양중 작업 중입니다. 외부에 있던 석고보드를 이런 식으로 엘리베이터 앞에 1차로 운반을 해 놓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80장 다 옮겨 놓고 엘리베이터 이용해서 상층으로 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석고보드 뒤로 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서 뒤로 들쳐매게 되죠. 예, 80장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다 양재용 되어 있고요. 네, 다시 좀 엘리베이터에 실어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옆에 양중 대장님이 계시는데요, 아무튼 대장님답게 하라는 대로 하면 힘도 들르고 일도 금방 끝나요. 무조건 과장님 막 드려야 돼. 양중 중에 쉬는 시간에 담배 피다가 다시 한번 찍어보는데요, 포크레인 장비가 포기하고 가버렸네요. 이야, 이게 진짜 장비가 이 남아한 거를 못 파낸다는 게 참, 이게 땅이 얼어버리니까 자연의 힘이 대단합니다. 다시 한번 실감하네요. 예, 2월 1일 작업도 4시 20분 안 됐는데요, 마무리가 되어서 퇴근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